안녕하세요 여러분, 비전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비트코인을 모아나가는 관심도 많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비트코인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많아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럴 때 비트코인을 사려고 하는데 흔히 거래소에 모아나가기 시작하면 들리는 소리가 하나 있죠. 거래소의 비트코인은 진짜 너의 비트코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비트코인을 모아나가는 게 맞냐라고 검색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실 생소한 지갑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신다면 최소한 비트코인을 모아나가게 되면서 왜 거래소가 아닌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모아야 하는지 이 필요성을 제대로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코인을 먼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비트코인 지갑을 먼저 사야 하는구나. 비트코인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 영상을 여기까지라도 시청을 하셨다면 당연히 비트코인은 어떤 자산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거두절미하고 비트코인을 지갑에 왜 옮겨야 하는지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거래소의 위험성입니다. 아직 비트코인은 태어난 지 15년 정도밖에 안 된 신생 자산이자 화폐입니다. 거래소도 이런 신생 자산을 다루면서 생겨난 플랫폼들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은행이나 증권사처럼 보안에 대한 오랜 경험이 있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사실 기존 은행들이나 증권사도 그렇게 보안에 신경을 쓰지만 해킹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구매하기 시작하면 거래소를 한 번쯤 거치는데요. 국내에는 여러 거래소가 있죠. 업비트, 빗썸 이런 거래소들이 있는데 이곳에서 구매를 하면 자연스럽게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보관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생각이 되죠. 나는 코인을 산다. 그러면 당연하게 거래소로 구입을 하고 그대로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거래소에서 산 비트코인은 실제로 우리의 코인이 아닙니다. 거래소가 관리하는 코인이라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래소는 우리가 비트코인을 이만큼 가져갈 수 있다는 이 권리를 증명해 줄 뿐입니다. 실제로 내가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출금하기 전까지는 거래소의 지갑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위험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도 거래소도 신생이에요.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자, 비트코인 자체는 해킹이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죠. 하지만 이 비트코인을 보관하고 있는 거래소는 다른 말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해킹으로 인해 파산한 거래소들도 있고 최근에는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고객 자산을 인출하지 못하게 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거래소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회사는 구제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어떻게든 내 비트코인, 아니 그에 상응하는 법정화폐, 원화라든지 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게 되고 그에 따르는 정신적 피해와 기회비용은 오로지 피해자, 투자자인 이 개인의 몫인 거죠. 이것이 거래소의 비트코인을 하루빨리 지갑으로 옮겨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프라이버시의 보호입니다. 여러분, KYC라고 들어보셨나요? Know Your Customer. 이것의 약자로 신원 확인이나 본인 인증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거래소에서 이런 규제 준수를 위해 KYC라는 절차를 거칩니다. 하지만 이는 개인의 금융 정보와 거래 내역이 노출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개인의 금융 정보와 거래 내역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에 개인 지갑을 사용하면 이러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에 공개되지만
지갑 주소는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 자산의 완전한 통제권 확보입니다. 개인 지갑을 사용하면 비트코인의 개인 키를 직접 보유하게 됩니다. 이는 곧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의미합니다. 거래소에 비트코인을 보관하면 거래소가 개인 키를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자산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개인 지갑을 사용하면은 거래소의 운영 정책이나 어떠한 이슈가 발생됐을 때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비트코인을 송금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 비트코인의 핵심인 제3자의 개입 없이 금융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싶으시다면 개인 지갑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갑을 먼저 준비하고 그 후에 비트코인을 구매해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 보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순서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개인 지갑으로 옮길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이 트랜잭션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이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소액이라도 한번 송금해 보고 트랜잭션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보는 비트코인은 확실히 화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비트코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개인 지갑에 옮겨본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그때부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말로만 비트코인을 소유했다고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실행해 보십시오. 하다못해 바이낸스를 깔고 아니면 핫월렛, 안드로이드, 갤럭시 안드로이드를 사용하시는 분은 삼성 블록체인 월렛이라도 깔아보고 소액이라도 한번 송금해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비트코인의 진짜 화폐의 기능을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TV에 나오는 전문가들보다 한 발 앞선 비트코인 상위 5% 안에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도 이 지갑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지갑으로 옮기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